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니아스입니다. 자,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험 당일날 영어 시험 볼 때 유의할 점 몇 가지 제가 조언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시험 당일날 듣기 평가를 예를 들어보죠. 혹시 듣기 평가에서 평소에 한두 개 이상을 틀리시는 수험생들은 듣기 평가할 때 다른 독해 문제 풀지 마시고 듣기 평가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영어 강사로서는 수능 영어 듣기 평가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집중하시면 맞출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수능 영어 듣기 평가를 다 맞추시는 분들은 수능 영어 들으시면서 다른 독해 문제를 미리 풀어도 상관없지만 한두 개 이상 틀리시는 분들은 그냥 듣기 평가에 집중해 주세요. 독해 한 문제 맞추는 것보다는 듣기 평가 한 문제 더 맞추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법 문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법 문제를 푸는데 안 풀려요. 잘 몰라요. 그때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할 것은 바로 소법이죠. 각 선지에서 여러분들이 문법 포인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맞냐 틀리냐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오답의 여지가 있는 거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시험 당일날 못 푸는 문제로 오래 잡고 있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뒤에 부족해져 가지고 뒤에 독해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잘 안 풀리는 거는 오래 잡고 있기보다는 그냥 풀 수 없으면 빠르게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소거법을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오답의 여지가 있는 거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독해. 자, 독해를 풀 때 우선 첫 번째, 글을 읽다가 특정 문장이 해석이 안 돼요. 또는 글을 읽다가 어떤 특정 문장 안에 있는 특정 어휘를 잘 모른다고 할게요. 전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영어 독해에서 글쓰기는요, 자신이 어떤 주장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재진술, 패러프레이징에 의해서 계속 반복해서 바꿔서 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영어 독해를 하면서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를 최소로 표시를 해주대요. 이때 유의할 점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쓴이 입장에서 중심 내용, 키워드를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오거나 모르는 어휘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왜냐면 어떤 글의 통일성 때문에 결국은 글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어떤 역접의 연결어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같은 내용의 앞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출하시면 되세요. 문맥으로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또는 모르는 어휘는 그냥 읽고 넘어가시되 잘 이해 안 해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그 앞에서 우리가 중심 내용 키워드를 표시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장과 모르는 어휘 그 다음 문장에서 또 중심 내용과 키워드 표시를 할 거란 말이죠. 그 두 개를 연결해 주세요. 그럼 둘은 순접, 역접, 원인과 결과, 재진술 이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관계를 파악해서 얼추 유추하시면 됩니다. 이게 실력이거든요. 대신에 유의할 점은 수험생들이 본인의 주관적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쓴이의 생각이 중요하자. 자, 왜냐면요, 평가원은요 문제 논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수능 영어 독해 지문이라도 답의 단서는 반드시 지문 안에 있습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글쓴이 입장에서 표시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글의 배경 지식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냥 글 지문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도 이해가 안 될 확률이 큽니다. 다 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최대한 지문 안에서 중심 내용, 키워드 하나씩 우리가 체크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한해서만 단서를 찾으셔가지고 그 부분과 가장 가까운 선지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거기에 나의 주관적인 생각, 상식, 선입견, 편견이 들어가는 순간 평가원이 의도해 놓은 매력적인 오답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독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풀다가 해석이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안 풀릴 것 같아요. 그러면 오래 잡고 있는다, 아니면 잡지 않고 넘어간다? 넘어간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빠르게 정확하게 실수 없이 다 풀고 남는 시간 내에 못 푼 문제로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 당일날 이런 기준을 안 정하시는 수험생분들은요, 계속 내가 못 풀고 있는 문제를 잡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못 풀죠. 또 시간은 뺏기죠. 그럼 그 뺏긴 시간에서 나머지 문제 풀려고 하는데 조급해지죠. 당황하죠. 긴장하죠. 그럼 또 내용이 안 들어오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세요. 풀 수 있는 문제부터 우선 빠르게 풀고 실수를 줄이고 다 풀고 남는 시간에 못 푼 문제로 넘어가자. 그리고 만약 선지에서 소거법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선지 한두 개가 헷갈려요. 근데 안 풀려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찍어주세요. 미리 여러분들이 정해놓으세요. 높은 번호 선지랑 낮은 번호 선지 중에서 무조건 나는 높은 번호 찍겠다. 아니면 낮은 번호 찍겠다. 자, 제가 찍으라고 하는 이유는 어차피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빨리 그냥 찍고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면은 지금 영어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신없고 또 못 푸는 문장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려운 거예요. 남들이 틀리는 문제를 우리가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틀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내가 맞춰야 할 문제를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준 정하셔가지고 시험 당일날 시험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응원할게요.